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신을 위한 시사 한 캔, 시사 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무리 다른 정당 소속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판을 수용하는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바로 그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중 최다선인 5선의 정진석 의원이 7일 자신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님 이쯤에서 멈추십시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입니다. 정 의원은 그래서 황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여권 정치인과 MBC가 부당한 공모를 했다는 권한 유착 의혹과 검찰 권한 약화, 공처 등을 언급하면서 민주화 세력이 원하는 건 그들을 타도하려고 했던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향유이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울산 선거 부정에 개입했던 청와대 핵심과 그 윗선들 이제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는가라고 탄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쯤에서 중지하십시오라고 고언을 던지며 그것이 대통령 퇴임 이후를 대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어서 정 의원은 야당을 이렇게 악에 바치게 몰아붙이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계층에게는 징벌적 세금 폭탄을 쏟아부으면서 무엇을 기대하시나 라고 문 대통령을 힐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에 얽힌 일화를 언급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 대통령이 보여준 의연한 태도에 감명을 받은 정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봉화마을 조성 지원을 도왔는데 당시 직접 도움을 요청한 이가 바로 문 대통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지금 문 대통령은 제가 알던 그 문재인이 아니다. 나는 선, 너는 적폐라는 정치 선동, 이런 오만불손한 국정 운영을 보자고 지난 총선에서 176석이라는 의석을 준 것 아니지 않느냐고 한탄하면서 국민들이 거대한 채찍을 들어치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가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 의원에 대해서 소위 세월호 변호사로 유명한 박주민 의원이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 조심하시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참고로 박주민 의원은 오는 8월 말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해찬 현 당대표에 이은 후임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출마한 상태인데요.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의원에게 대통령께 조언이랍시고 지금 하는 일 전부 그만두라며 그것이 퇴임 이후를 대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하셨느냐, 지금 대통령을 협박하시는 거냐고 따져 물으면서 노무현 대통령님 돌아가시고 봉화마을 조성할 때 정 의원님이 마치 선심쓰듯 도와주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노 대통령님이 누구 때문에 왜 돌아가신지 진정 모르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또 마치 문재인 정부가 고위공짜 범죄 수사처를 다른 목적이 있어 도입하려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공수처는 1996년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기 전부터 설치가 논의됐던 것이다. 24년 전에 말이다라고 반박하면서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아무리 여야가 다르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 정말 이러실 거냐고 재차 정 의원을 쏘아붙였습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정진석 의원이야말로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해서 우려 섞인 말을 한 것이고 박주민 의원은 그저 친문들의 눈에 쏙 들기 위해서 황간 노릇을 한 것으로밖에는 안 보입니다. 박주민 의원도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신데 조선시대 당시에 언론기관이었던 사관원이 어떤 기관이었는지 잊으신 겁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정치가 정말로 조선시대에 그것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참 신기합니다. 이런 여당과 현 정권의 오만불순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뒤 두 번째로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단행하면서 친정부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인사들을 대거 핵심 보직에 발탁한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용했던 인사는 모두 승진해서 배제돼서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윤석열 사단 대학살이라고 명명했던 지난 1월 검사장 인사를 넘어 아예 전멸했다고 평가할 정도입니다. 논란에 가장 많이 올랐던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그대로 유임됐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가 장례식장에서 양석조 당시 대검 선임연구원으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면서 항명성 발언을 들었던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비롯해 이번 소위 검언유착, 사건 수사 논란 등의 대책임이 있거나 현 정권과 친화적인 인사들을 대거 승진해서 사실상 윤 총장의 수족이 잘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윤 총장이 힘이 빠진 것을 보자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서는 제가 해임 촉구 결의안을 만들겠다. 추미애 장관은 검사 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절차를 밟아달라고 말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한 조국은 희생재단에 오르고 검찰개혁에 저항한 윤석열은 대선 후보가 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선 윤 총장부터 끌어내리고 검찰을 순수 소추기관으로 전환하는 등의 김두관 검찰개혁안을 관철하기 위해 피를 흘릴 각오를 하고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민주당에 해임 건의안 제출 결단을 촉구하고 검찰 해체를 주장한 바 있을 정도로 윤 총장을 날리려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글쎄요, 그 전에 김두관 의원, 당신은 당신 딸의 유학비 내역에 대해서 해명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윤 총장을 겁박하는 거 정말 천박함의 극치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의원도 페이스북에 윤 총장 해임과 검찰 해체를 주장한 김 의원의 5일 글을 공유하며 공감을 표하고 이 정도까지 가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은 실패라는 궤변을 늘어놓았고, 이재정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왜 검찰개혁에 걸림돌이 되는 상징으로 버텨야 하는가, 하루도 그 자리에 있을 면목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검찰은 사법기관이 아니다, 독립성을 주장하면서 버티고 있는 윤 총장의 논리는 헌법적으로도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정 의원 당신과 황운하 의원 같은 동료 의원들야말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신동우 의원도 윤 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과 관련해서 검찰개혁 반대를 넘어서서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고 비난하는 등 여권 인사들의 윤석열 때리기는 그야말로 쏟땡말로 이짐에, 즉 집단 따돌림 수준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봐도 아시겠지만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은 포괄적으로 거부하면서 상대를 비난하고 몰아붙이는 것에 맛을 들였습니다. 이쯤 되면 최근 선거에서 연전연승해서 이 나라의 거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니 정말로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으로 밖에는 볼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착각들은 자유라지만 지금 저 사람들은 아무리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떨어져도, 아무리 국민들을 쥐어짜는 미친 짓을 해도 국민들은 어차피 자신들을 또 찍어줄 것이라고 단단히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오만한 착각은 결국 자신들의 파멸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은 더더욱 꿈에도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